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오픈리스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디자인 그룹 자연감각에서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가 작고 섬세한 조경입니다. 근데 사실 작고 섬세하다는 게 무엇인지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조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만 조경이 뭐라고 생각한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쌤, 조경이라고 하면 뭐라고 친구한테 설명을 하시나요? 경관을 만드는 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조경이 경관을 만드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냥 경관을 만드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여전히 조경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두 단어가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경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열린 공간, 오픈 스페이스를 말하자면 환경 또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연을 탐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연을 보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자연을 재창조하거나 다듬는 일을 하는 조경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년이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길다면 되게 긴 시간인데 보시면은 서울에서 만들었던 두 개의 포스터입니다. 왼쪽 거는 10년 전에 나왔던 한강 르네상스 포스터, 그리고 오른쪽은 작년 정도에 나왔던 정원박람회 포스터입니다. 그 사이에 조경에 대한 시선들, 그리고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인식들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고 저희는 감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이들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느끼시지 못할 것 같은데 요즘 2018년의 키워드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조사를 좀 하면서 모르는 생소한 단어들도 꽤 있었어요. 가심비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가성비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가격 대 성능비. 가심비는 가격 대 심리적 만족비. 이제는 사람들이 지불한 비용만큼 성능을 뽑아주는 것보다 그게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느냐에 더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흐름이 단지 우리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게라든지 라곰, 독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라밸하고 비슷한 그런 삶에 대한 태도거든요. 작은 일들, 소소한 일상들, 보통의 삶, 평범한 삶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관이 주도를 하고 정책과 비전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똑같이 관이 하더라도 마을 정원사, 마을 조경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고 소규모 단위 사업을 주로 하고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오히려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일상이 더 중요하다.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공간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숲에서는 이런 시민 그룹이 있어요. 공원 안에 정원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정원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비용 같은 거는 공원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정원을 자기들이 이제 가꾸면서 즐기고 그거 안에서 일상의 만족을 느끼고
이런 행위들이 10년 전에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사실 조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만들었던, 제가 대학원 때 10년 전에 저희 선배가 만들었던 그 강북 대형공원입니다. 북서울 쪽에 있는 강북 대형공원의 현상 혈계 이제 판넬에 있는 평면도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졸업 설계를 했던 프로젝트의 한 포스터 컷인데요. 그때는 다들 조경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나무 심고 꽃 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도시를 그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좀 더 큰 레벨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조경 같은 거. 그러다 보니 공모전 주제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때 졸업 설계 때 제안했던 거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습지가 보이죠. 그 습지가 자연적으로는 대부분 자연계에서는 습지가 퇴적에 의해서 점점 육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가 육화가 되니까 그런 육지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 지금 다리 쪽에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퇴적물이 습지로 안 들어오고 그쪽에 그냥 쌓이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 구조물에서 습지가 생기면 그걸 습지공원을 쓰고 퇴적되지 않는 기존의 습지는 보존될 수 있다. 이런 어프로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화 같은 그런 제안을 하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 하이라인 같은 메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10년 전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디자인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 정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양수리에 있는 이제 개인주택 정원인데요. 그때까지는 사실 그런 설계를 하면서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좀 더 화려해 보이는 것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디자인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다가 이 정원에 가서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했던 디자인 같은 것들은 가슴을 뛰게 하는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오히려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걸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앞선 그런 어프로치에 적용을 하시던 교수님인데 그 이후로 이제 식물이라든지 정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시점부터 제 어떤 그 방향성이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에 있을 때 이제 연구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 이런 정원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좀 어수선한 것도 있고 투박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식물을 가지고 직접 조합을 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순간순간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연속선상에서 정원을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정도 실무 경력을 쌓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면, 근데 이런 그 일상이 중요해지고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인 우리 대중들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좀 더 감성적인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랑 그 관목들 대신 이렇게 초지만 있는 그런 작가 정원들을 만들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조경에 대한 패러다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변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고 섬세한 조경을 어떻게 보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작고 섬세하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정원이겠거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든이겠거니.
근데 생각해보면 가드는 주로 이제 식물을 재료로 다루는 그런 공간 작업인데, 제가 하는 것 중에는 식물이 없이 뭐 광장이라든지 작은 마당을 만드는 일들도 있고, 뭐 작은 퍼니처나 시설물을 만드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도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일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핸드크래프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기존의 것들하고 뭐가 제일 다른가 생각해보면, 기존의 우리의 그 설계적인 시스템은 설계가 있고 그걸 만드는 시공사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만드는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가 있는 단계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작은 공간을 다루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드니까 설계하고 시공 사이에 어떤 경계가 모호해지고, 오히려 처음부터 설계 시공이 같이 이루어져서 끝날 때까지도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5년 정도 실무 경력을 쌓고 이제 독립을 할 즈음에 이제 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흥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고, 부흥 같은 유행 같은 그런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원 박람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회사 생활만 했을 때 해보지 못한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고, 또 온전히 나의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2016년에 서울정원박람회에 제출했던 그 숲의 울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를 만들 때는, 여러분 제주도 곶자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곶자왈에 가시면 돌이랑 자연들이 뒤엉켜서 굉장히 묘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만든 정원이 있거든요. 그런 정원들을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공원 안에서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영감을 받아서 숲의 울림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이제 이런 주변 대지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을 이제 일부는 이렇게 선근시켜가지고 좀 파내고, 거기서 나온 흙을 가지고 주변에 지형을 돋우면서 위호된 공간감이 생기도록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형만으로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이끼 낀 돌이라든지 작은 산석들을 가지고 곶자왈에서 느꼈던 그런 공간감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작은 공간 만들 때는 뭐 설계적인 비례, 구성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분위기를, 자기가 의도하는 분위기를 정확히 낼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좋은 공간이라고 느끼시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이 왜 좋은지 관찰해 보시고, 또 만들 때도 그거와 그런 경험에 빗대어서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만들어 가는 게 이제 작은 공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숲의 울림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떻게 그 자연이 연주하는 악기처럼 소리가 울리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원이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 들어가서 명상을 할 수 있고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났고 이제 3년 차가 들어가는 정원입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에 가시면 이 공간을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원 안에 있습니다. 조성할 때 이런 식물이라든지 이끼 이런 것들을 사실 한 땀 한 땀 다 이런 구조물들은 저희 기술자들의 이제 도움을 받고요. 설계는 제가 하고 기술자들이 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식물이라든지 작은 돌들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놓습니다. 놓으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고, 사실 설계 시공이 분리된다면은 그렇게 해주실 시공사들은 거의 없으시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들 때까지 계속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영상을 간단히 이제 올해 찍은 영상이니까 처음에 있었던 식물들은 많이 도태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이런
포스터나 이런 종류들이나 건물들은 많이 남아있고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곶자왈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저희가 사찰에 갈 때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의 그 풍경 소리,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믹스를 하는 그런 경험, 그런 공간감을 좀 표현해보고자 만들었던 정화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심원이라고 작년 코리아 가든쇼 때 만들었던 정화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숲의 울림은 좀 이렇게 감성을 일깨우고 명상하거나 그런 공간이라면, 세심원은 오히려 근심을 덜어내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정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정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이제 쌍산제라고 그 옛날 고택에 있는 정원 안에 아주 아름다운 중림이 있고요. 그 앞에 누정이 있고, 누정 앞에 이기정원이 있는데, 그 공간의 느낌들을 연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평상이 있고, 우리 전통 조경에서 방지가 대부분 이제 마당 앞에 방지를 만들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오히려 안쪽에서 그런 비슷한 모티브의 수공간을 감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평상 안에다가 작은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이제 저희 한국적인 전통적인 조경 요소를 많이 쓰는 장대석으로 포장을 하고, 그 주변으로 이제 식물들을 식재를 해가지고 연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사진상으로는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돌 사이에 식물들을 이렇게 좀 심으면서 방금 만든 정원이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정원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이 정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래된 정원에, 고택 정원에 들어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같이 연출을 하고요. 작은 정원이지만 사실은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고, 하루 이틀, 길게는 뭐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이라는 건 굉장히 생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 조성하고서 한 보름이 지나니까 처음에 있던 꽃들은 이렇게 굉장히 쇠퇴되고, 일부는 뭐 이제 관람객들에 의해서 좀 소실된 부분들도 없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피어있지 않던 꽃들이 피면서 처음과는 다른, 오히려 더 좀 편안한 공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있을 때 사실 식물을 디자인 재료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책으로 공부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직접 손으로 심어보면서 손으로 익혀야 되는 감각인 경우가 많고요. 또 경험적인 지식에 따라서 같이 이제 조화시키고 배치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즘에는 이런저런 박람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용이 아니라 이제 다른 비용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참여를 해서 작은 정원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식물을 조합해보고 만들어보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작은 경험들, 여러분들의 작은 경험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 굉장히 작은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쇼가든 중심으로 이제 전시정원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 있는 한 주택정원입니다.
또 오늘 주제가 작고 섬세한 조명이라서 또 이 정원 하나 뽑아와 봤는데요. 이제 10평 남짓되는 테라스입니다. 근데 이 클라이언트께서는 이제 환갑이 넘으신 노부부시고 어떻게 보면은 전원 생활을 원하시지만 도시에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셨어요. 근데 전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이게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게 10평이라는 공간이지만 사실은 100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고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바닥을 어느 정도 바닥 상태가 좋아서 플랜터 중심으로 뒤쪽 공간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전원 같은 느낌을 원하신다 해서 전면적으로 조경 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을 때 편안하게 쉬는 부분도 중요한데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테라스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쉬기 좋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 자체가 그 윈도우 프레임 안에 하나의 그냥 회화적인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가급적이면 좀 단조로움을 피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물을 원하셨기 때문에 옛날 작은 수반에 담겨있는 물들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그런 수반을 만들어가지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부터는 스튜디오 오프니스라는 저의 이제 작은 설계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설계만 하시는 분들 중에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서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이제 연락을 주셨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감각이라는 디자인 그룹의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부터 주변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들과 자주 교류를 하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더 증대시키고 새로운 기회도 더 많이 얻으실 수 있고 작년에 이 자연감각 그룹 멤버들과 함께 디자인을 진행했던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경기정원 박람회가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안산하면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슬픈 기억이 있는데 그 초청정원의 주제도 그 세월호의 추모의 의미를 좀 담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원으로 표현할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슬픈 감정, 상실감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렸던 결론은 허전한 마음, 텅 빈 마음 같은 느낌을 좀 공간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나지막한 담을 두르고 그 안에 공간이 이제 그냥 비어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조성을 했고요. 대상자 안에 기존에 이 참나무 숲이, 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도토리나무 숲이 있는데 그 나무 숲에 기대어서 그 공간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좀 휑한데 그런 휑함이 그런 상실감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의도로 디자인을 했고 오히려 그 휑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걸어다닐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공간감이 좀 살아나는 그런 정원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작한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것도 사실 저 혼자 일할 때는 일하는 날 바쁘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면서 이런 기록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디자인 아이디어도 디벨롭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저에게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어떤 큰 스케일의 조경 그리고 작은 스케일의 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에 따라서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꼭 드리고 가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좀 관심을,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고 어떤 것들을 욕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문제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저와 같이 일할 기회도 그럴 어떤 시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여러분 나이대 때 저한테 강의를 해주셨던 그런 소장님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10년 뒤에 저랑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시겠죠. 네,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